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건기가 길어지면서 파미와 고무, 커피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만디리 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인도네시아의 파뮤 생산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파뮤 생산 1위 국가이며 파뮤는 주로 식용유로 쓰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젤과 섞어 바이오 디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최대 20%, 천연 고무는 2%가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커피 생산량은 79만 4,800톤으로 전 세계 3에서 4위 수준이고 천연 고무 생산량은 314만 톤으로 전 세계 2위입니다. 특히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할 전망으로 올해 파뮤는 10%, 커피는 15% 오를 것으로 만디리 은행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천연 고무는 생산량 감소가 크지 않아 올해와 내년 1kg당 1.5달러, 1.6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쌀과 옥수수, 밀 생산량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 작물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아니지만 생산량이 부족하면 수입해야 하는 품목으로 전 세계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쌀은 3.2%, 옥수수는 7.4%, 밀은 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만디리 은행의 산업연구 담당 부사장은 엘니뇨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최대 0.8%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식량 재고와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폭염과 가뭄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란 점이며 기상학자들은 엘니뇨로 인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강한 폭염과 가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차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그들이 자금 조달에 여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JETP는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이며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JETP와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30년부터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들어가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37년까지는 전력 부문 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를 2030년 2억 9천만 톤으로 제한하고 이후로는 감축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JETP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3에서 5년 동안 200억 달러를 지분 투자, 보조금, 대출 등의 형태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을 맺은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구체적인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8월까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말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투자조정부 차관은 선진국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지보다는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더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JETP 간의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약속의 일환으로 첫 탄소 거래소가 출범했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출범 행사장에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운영하게 될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는 이산화탄소 45만 톤 이상을 커버하는 13건의 거래로 첫 데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거래에서 배출권은 톤당 6만 9,600루피아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성명에서 이번 탄소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으로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탄소거래소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은 배출권 거래 관련 시장 운영 및 탄소 유니세 거래, 소비자 보호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부코핀은행의 자회사인 KB부코핀샤리아가 사업 성장을 위해 6,800억 루피아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KB부코핀샤리아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승인하는 안건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KB부코핀이 핵심 계열사 KB부코핀샤리아의 자본과 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KB부코핀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슬람 전문 금융기관으로 이자 수취 금지, 주류 사업, 돼지고기 사업 등 일부 투자가 제한됩니다. 코코 라흐마디 KB부코핀샤리아 은행장은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KB부코핀샤리아의 사업 확장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KB부코핀샤리아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자산 성장률은 연 15.88%, 자금 조달 성장률은 연 12.37%, 제3자 융자 성장률은 연 63.91%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KB 부코핀 샤리아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23개의 지점과 116개의 샤리아 서비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KB 부코핀 은행은 KB 부코핀 샤리아를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이 중산층의 성장과 공급 인프라 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향후 고도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에 따라 한국의 중소형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1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의 리포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5가 중산층의 급성장으로 향후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아세안5는 아세안 전체 인구의 87%와 GDP의 83%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세안에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도 아세안 지역이 14개사로 가장 많습니다. 김혜식 보험연구원 실장은 아세안5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보험 수요가 향후 보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중산층의 가족 소득 안정화에 대한 니즈는 사망 및 건강 보장 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기반 시설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세안5는 대체로 젊은 인구 구조를 보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과 건강뿐만 아니라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의 해외 비금융 자회사 허용이 추진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동남아 진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해외 진출은 대형 보험사의 전략적 옵션으로 여겨져 왔으나 중소형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지난 20일 자카르타에서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K-POP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해당 공연은 찌푸트라 예술센터 극장에서 막을 올렸으며 1140석 상당의 공연장은 만석으로 매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 관객들은 한국의 파페라 그룹 포엣과 K-POP 그룹 머스트비에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성 4인조 파페라 그룹인 포엣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대중가요인 끄무스라안을 오랜 기간 연습하여 선보였습니다. 한국 가수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래를 열창하자 현지 관객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함께 따라 부르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끄무스라안은 한국어로 친밀감, 유대감을 뜻하는 말로 지난 50년간의 양국이 쌓아 올린 교류의 역사와 앞으로의 50년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인도네시아 K-POP 그룹 스타비의 무대로, 이들은 진흥원이 실시하는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에서 연수 중인 걸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날 공연에 특별히 초청되어 연수 도중에 한국에서 급히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스타비는 지난 9월 8일에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인도네시아 대표로 출연해 K-인립합의 효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진흥원은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동반성장 사업을 비롯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교류에 앞장설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자카르타에서 한 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한국의 젊은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한국예술주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제인도네시아 한인회와 KTNG 상산 유니브는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쓰담 그릴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한인과 인도네시아인 각각 2사람씩 4명이 한조가 되어 스나얀 경기장에서 환경도 지키고 함께 달리며 우정도 쌓는 한인이 협동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인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정부 관계자 및 한인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코리아 위크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덕 주인이 대한민국 대사, 이장근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정윤식 KTNG 인도네시아 법인장, 이강영 코참 회장, 김종원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장, 소남평 한인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한인 동포들과 인도네시아인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자카르타의 중심도로 수디르만을 달리고 걸으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재한 한인 회장은 역동적인 50년 동안 양국이 성장통을 겪으며 나름의 다이나믹한 역사를 써내려갔지만 양국의 관계는 차곡차곡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이었다며, 1973년 9월 18일 양국 외교 관계가 대사급으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한인 이주가 시작됐으며, 그 이후 한인들은 타인과 개별적, 집단적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왔다고 양국의 수교의 역사를 말하며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한 양국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특별 무대에는 한중 1멤버로 구성된 K-POP 댄스와 자카르타 한인 무용단의 진도북 춤의 공연으로 양국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는 흥을 더했으며, 한인 문예총에서 준비한 체험 부스에서 봉선화 물들이기, 보자기 가방 만들기, 캘리그라피 부채 꾸미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활동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